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아직 진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10년 뒤, 2036년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203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뒤의 자신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제목을 급속한 고령화 시대, 10년 뒤를 미리 예측해 가치 있는 삶을 그려보자라고 정했는데요. 숫자로만 보던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 볼까요? 사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2036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이 숫자가 40%로 올라갑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예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단 18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일본이 24년, 독일이 73년, 프랑스가 무려 155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정말 빠른 속도죠. 그럼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203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지금은 5명 정도가 1명을 부양하는데 말이죠. 2050년이 되면 이 숫자가 1.3명으로 줄어들어요.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현재 연 2% 수준인 잠재 성장률이 2036만 2040년에는 1% 수준까지, 2045만 2049년에는 0.6%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노인 의료비 증가로 압박을 받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솔직히 우울하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건 한쪽 면만 본 거예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수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은 평균 예상 수명이 105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50대인 분들도 별일 없으면 90살 이상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80세 시대의 사고방식은 이랬어요. 30세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55세까지 일하고 그 다음엔 은퇴해서 쉬기. 하지만 100세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평생 배우고 더 오래 일하고 은퇴 후에도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시대. 중국 송나라의 주신중이 쓴 노계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 할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일에 마음을 쏟으면 노후가 뜻있고 즐거우며 건강해진다. 95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103세까지 사신 분도 있어요. 바로 호서대학교를 설립한 고 강석규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남긴 말씀 중 하나가 인상적이에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95세가 되어보니 지나간 30년을 후회하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00세 시대는 노인을 생산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봐야 한다고요. 장수를 단순히 오래 사는 건이빙 롱거이 아니라 활동적으로 오래 잘 사는 건이빙 외르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살펴볼까요? 2036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SF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개발 중이고 곧 우리 곁에 올 기술들이에요. 아침 7시도 건호인 김할머니의 집. AI 돌봄 로봇 다솜이 말을 걸어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오늘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AI 돌봄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 로봇은 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건강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필요하면 보호자나 의료진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오전 10시 70대 박 할아버지는 집에서 원격 진료를 받고 있어요. 더 이상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 잡고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AI가 기본 건강 체크를 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화상으로 상담합니다. 갤럭시 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할아버지의 심박수, 수면 패턴, 혈당 수치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만약 넘어지거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오후 2시 80대 이 할머니는 외골격 보조 장치를 착용하고 산책을 나갑니다. 무릎이 약해져서 걷기 힘들었는데 이 기기 덕분에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패치를 붙이면 전기 신호로 근육과 관절을 제어해서 자연스럽게 보행을 도와주는 기술이에요. 저녁 6시 65세 최 씨는 온라인으로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은퇴했지만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죠. 100세 시대엔 60세에 은퇴하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냥 쉬면서 지낼 수는 없겠죠? 실제로 2036년이 되면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면서 사람들은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생겨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AI와 로봇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간은 노동의 주체에서 소비의 주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인간적 접촉, 즉 휴먼 터치에 기반한 비즈니스 기회가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 건강 마이너스 가장 중요한 자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분만 걸어도 수명이 3-4년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소식도 중요합니다. 칼로리 섭취를 30% 정도 줄이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하루 한 끼만 드시면서 89세까지 사신 함석헌 선생님처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적 건강관리예요.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2036년이 되면 AI가 우리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줄 거예요. 2. 배움 마이너스 100년의 인생은 100년의 공부. 100세 시대에는 평생 배워야 해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50대, 60대라면 앞으로 30-4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식은 이제 배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거의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3. 관계 마이너스 외롭지 않은 노년.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하지만 10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인맥을 넓히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2036년이 되면 1인 가구가 더욱 늘어날 거예요. 특히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뿐 아니라 친구,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져요. 4. 일 마이너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일을 하는 노년이 그렇지 않은 노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 100세 시대에는 60-65세까지 일하는 게 기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 같은 형태로 계속 사회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며 정신건강을 지켜줍니다. 5. 경제 마이너스 현실적인 재정계획. 솔직히 말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같은 다양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비 습관이에요. 은퇴 후에도 30-40년을 살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너무 아껴만 살 수도 없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6. 미리 준비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건강이 좋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만약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 응급치료 후 퇴원하면 누가 돌봐줄까?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되면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요양시설을 선호하는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건강할 때, 정신이 또렷할 때 미리 결정하고 가족과 이야기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세대예요. 의학기술이 발달했고 AI와 로봇이 우리를 돌봐주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어요. 2036년에 70대, 80대는 지금의 70대, 80대와 완전히 다를 거예요. 훨씬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의 비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강한 삶, 아프지 않고 활력 있게 일하는 삶,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며 안정된 삶, 경제적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하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년 뒤인 2036년 우리 사회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 현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 선택입니다. 장수는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계속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일을 계속하고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95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분도 있잖아요. 2036년의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